수요일 아침 8시 반 알람이 울렸다. 강민수는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한번 허리에 찌릿한 통증을 느꼈다. 45세의 평범한 회사원인 그에게 만성 허리 통증은 이제 날씨만큼이나 익숙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또 병원 가는 날이네. 민수는 작게 한숨을 쉬며 옷을 갈아입었다. 결혼도 연애도 없는 삶. 회사와 집으로 가는 반복된 일상. 가끔 친구들이 술자리에서 넌 왜 혼자 사냐고 물으면 민수는 그냥 웃고 넘겼다. 이유를 설명하기엔 너무 오래된 이야기였고 어차피 이해받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정형외과는 집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었다. 민수는 늘 같은 시간, 같은 요일에 예약을 잡았다. 그게 편했다. 변화 없는 일상이 때로는 안전하게 느껴졌다. 9시 정각,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접수대에서 번호표를 뽑고 대기실로 향했다. 수요일 아침이라 환자가 많았다. 할머니들의 수다 소리, TV에서 나오는 아침 드라마 소리, 소독약 냄새. 모든 것이 늘 그랬던 것처럼 평범했다. 빈자리를 찾아 앉은 민수는 스마트폰을 꺼내려다가 문득 손을 멈췄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공기도 빛도 사람들의 목소리도 평소와 같았는데 뭔가 달랐다. 설명할 수 없는 예감 같은 것이 가슴을 스쳤다. 시선을 들었을 때 그녀가 보였다. 대기실 맞은편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여자. 단정한 베이지색 카디건에 짧은 단발머리.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어딘가 익숙했다. 민수는 심장이 이유 없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순간이었다. 김연희 환자분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대기실에 울려 퍼졌다. 시간이 멈췄다. 아니, 민수의 세계가 멈췄다. 김연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2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세상에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고 누군가는 말하겠지만 민수에게 김연희는 단 한 사람뿐이었다. 20살 여름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입 밖에 꺼낸 적 없던 이름. 가슴 깊은 곳에 조심스럽게 묻어둔 이름.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민수는 확신했다. 연이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가 일어서는 모습, 걷는 자세, 고개를 살짝 숙이는 습관까지 모두 기억 속 그 사람 그대로였다. 민수는 숨을 참은 채 그녀가 진료실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다. 손이 떨렸다. 번호표를 꽉 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민수는 어쩔 수 없이 20년 전 그 여름으로 돌아갔다. 1998년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민수는 취업 준비를 한답시고 도서관에 자주 갔지만 사실 그 이유는 따로 있었다. 바로 김연희. 같은 학교 1학년이었던 그녀를 처음 본 건 봄 축제 때였다. 과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마주친 그녀의 미소가 민수의 가슴에 박혔다. 그 후로 민수는 도서관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 연희는 거의 매일 오후 2시쯤 도서관에 왔다. 파란색 배낭을 메고 머리를 하나로 묶고 조용히 책을 읽었다. 민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말을 걸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야, 넌 요즘 도서관에서 뭐해? 책 읽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친구가 놀려댔다. 민수는 그냥 웃었다. 그냥 조용한 게 좋아서. 여름방학 내내 민수는 도서관 앞에 섰다. 연희가 오면 가슴이 뛰었고 오지 않으면 실망했다. 그녀가 자전거를 타고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하루를 끝냈다. 한 번도 말을 걸지 못했지만 그 시간들이 행복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편지를 쓰기로 했다. 밤새 고민하며 쓰고 또 썼다. 하지만 결국 그 편지는 전하지 못했다. 다음 날 도서관 앞에 섰을 때 연희 옆에 남자가 있었다. 같이 웃으며 걷는 모습을 보고 민수는 돌아섰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 후로 민수는 다시 도서관에 가지 않았다. 연희를 멀리서 본 적은 몇 번 있었지만 피했다. 졸업하고 취직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감정은 기억 속으로 묻혔다. 아니, 묻혔다고 생각했다. 31번 환자분 들어오세요. 민수는 정신을 차리고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고 처방전을 받고 밖으로 나왔다. 머릿속은 온통 연희 생각뿐이었다. 정말 그 사람이 맞을까? 동명이인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였다. 복도를 걷다가 민수는 발걸음을 멈췄다. 저 앞 약국 창구에서 처방전을 받고 있는 여자. 연희였다. 이번엔 확실했다. 옆모습, 손짓, 작게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모습까지 모두 기억 속 그 사람이었다. 민수는 다가갈까 말까 고민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의 초라한 자신이, 무엇보다 그녀가 나를 기억이나 할까 하는 두려움이 발목을 잡았다. 그때 연희가 몸을 돌렸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연희의 눈이 약간 커졌다. 놀란 표정, 그리고 잠시 후 천천히 번지는 미소.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민수는 확신했다. 그녀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 저기, 민수 씨 맞죠? 연희가 먼저 다가왔다. 네. 연희 씨.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세상에, 정말 오랜만이네요. 연희가 반갑게 웃었다. 그 웃음은 20년 전과 똑같았다. 그러게요. 정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다.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잠깐 얘기라도. 연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병원 앞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다. 바람에 낙엽이 흩날렸다. 허리 아프세요? 연희가 먼저 물었다. 네. 나이 들면 다 이러나 봐요. 연희 씨도 어디 아프세요? 저는 무릎이요. 계단 오르내리는 게 힘들어져서. 연희가 씁쓸하게 웃었다. 우리 정말 나이 들었네요. 그러게요. 민수도 웃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이 편안했다. 요즘 뭐 하세요? 민수가 물었다. 중학교에서 국어 선생님 해요. 올해로 15년째네요. 아, 잘 어울리시겠어요. 연희 씨 책 좋아하셨잖아요. 기억하시네요. 연희가 놀란 듯 웃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기억한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다.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가 좋아하던 책, 자주 입던 옷, 웃는 모습, 걷는 자세, 모든 것을. 민수 씨는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녀요. 무역회사 격리부에서. 결혼은 안 했어요. 민수가 짧게 대답했다. 저도요. 연희가 작게 웃었다. 그 말에 민수는 연희를 바라봤다. 그녀도 민수를 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잠깐 눈을 마주쳤다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왜 웃는지는 몰랐지만 웃음이 나왔다. 그때 연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도서관 앞에서 자주 봤었는데 알고 계셨어요? 민수는 깜짝 놀라 연희를 바라봤다. 그게 괜찮아요. 연희가 부드럽게 웃었다. 저도 알았어요. 그냥 모른 척했던 거예요. 왜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연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무서웠나 봐요. 좋아하는 게. 그때 저는 제 마음도 제대로 모르는 애였거든요. 누군가 진지하게 저를 봐주는 게, 제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게, 그게 다 무서웠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20년 동안 혼자만의 비밀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사실은 둘이 함께 간직했던 비밀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다. 그때 옆에 있던 남자.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빠요. 친오빠. 연희가 웃었다. 대학원 면접 보러 온다고 같이 왔었거든요. 민수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랬구나. 민수 씨는 그 후로 안 오셨잖아요. 한동안 기다렸는데. 그랬어요? 민수는 놀랐다. 네. 근데 안 오셔서 제가 착각한 건가 싶었어요. 그냥 우연히 자주 마주친 거였나? 아니에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저는 매일 연희 씨를 보러 갔었어요. 연희는 민수를 바라봤다.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결 마이너스 충분했던 순간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 그리움, 그리고 이상하게 따뜻한 위안이 그 침묵 속에 담겨 있었다. 민수 씨, 연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후회해요? 뭘요? 그때 말 안 건 거요. 편지 안 준 거요. 민수는 잠시 생각했다. 글쎄요. 후회라기보단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냥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시간. 결과를 바라지 않아도 됐던 시간.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참 소중했어요. 누군가 저를 그렇게 조용히 지켜봐 주는 게 그게 얼마나 큰 마음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연희 씨도 알고 계셨으면서 왜 말 안 하셨어요? 무서웠으니까요. 그리고 연희가 민수를 바라봤다. 그게 깨지는 게 싫었어요. 말을 하면 현실이 되잖아요. 현실이 되면 끝이 있고 결말이 있고 이별이 있고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게 영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민수는 연희의 말을 천천히 곱씹었다. 그 말이 이해됐다. 그래도 가끔은 생각했어요. 연희가 작게 웃었다. 그때 용기 냈으면 어땠을까? 민수 씨가 먼저 말 걸어줬으면 어땠을까? 저도요. 매일 생각했어요. 그래도 연희가 민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지금 이렇게 만나서 다행이에요. 20년 만에 만났는데도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아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그녀 옆에 앉아 있는 게 자연스러웠다. 시간이 흘렀다. 연희가 시계를 보고 천천히 일어섰다. 저 출근해야 해요. 오후에 수업이 있어서. 민수도 따라 일어섰다. 네. 민수 씨도 회사 안 늦으세요? 오늘은 반찬했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고 섰다. 작별 인사를 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저기, 민수가 용기를 내서 물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연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민수 씨.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우리 이 정도로 하면 안 될까요? 연희가 부드럽게 웃었다. 20년 만에 만나서 그때의 마음을 확인하고 서로 잘 지내는 걸 보고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하지만 민수 씨. 연희가 민수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따뜻했다. 우리의 첫사랑은 완성되지 않아서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대로인 것 같아요. 만약 이어가려고 하면 현실이 되고 일상이 되고 그럼 그 아름다움이 사라질 것 같아요. 민수는 연희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 속에 슬픔과 따뜻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대신 연희가 미소 지었다. 가끔 이렇게 병원에서 마주치면 또 이야기해요. 우연히, 계획 없이. 그럼 안 될까요?
민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쉬웠지만 연희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그리고 민수 씨. 연희가 민수의 손을 꽉 쥐었다. 그때 고마웠어요. 아무 말도 안 했던 것도, 조용히 지켜봐 준 것도, 편지를 안 준 것도.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옳았던 것 같아요. 그냥 따뜻해요. 제 인생에 민수 씨가 그렇게 있어줘서 고마워요.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도 고마웠어요. 그때 연희 씨가 웃어줘서, 제가 연희 씨를 좋아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청춘이었어요. 연희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다. 안녕히 가세요, 민수 씨. 허리 조심하시고, 연희 씨도 무릎 조심하시고. 연희는 천천히 돌아서서 걸어갔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20년 전 도서관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번엔 그녀도 알고 있었다. 자신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연희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기 직전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손을 흔들었다. 민수도 손을 흔들었다. 그렇게 그녀는 사라졌다. 민수는 다시 벤치에 앉았다.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 슬프지도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다. 허리는 여전히 쑤셨고 내일도 출근이고 집에 가면 빈 원룸이 기다리고 삶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덜 외로웠다.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바람이 불었다. 첫사랑은 있는 게 아니구나. 민수는 생각했다. 가끔씩 이렇게 돌아보는 거구나. 그리고 그걸로 충분한 거구나. 그는 작게 미소 지었다. 연희의 말이 맞았다. 이 정도면 충분했다. 20년 만에 만나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여전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민수는 천천히 일어나 허리를 주무르며 걸었다.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왠지 가벼웠다. 평범한 수요일이었지만 어쩐지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 날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잠이 잘 왔다. 꿈속에서 20살의 자신이 도서관 앞에 서 있었고 연희가 웃으며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다. 이번엔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다음 주 수요일 민수는 같은 시간에 같은 병원에 갔다. 혹시 연희를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반, 안 봐도 괜찮다는 체념 반으로. 그녀는 없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았다. 언젠가 또 우연히 마주칠 것 같았다. 그리고 그때 또 벤치에 앉아 짧은 대화를 나눌 것 같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그것대로 아름답다. 때로는 결말이 없는 것이 가장 좋은 결말이다. 민수는 그렇게 배웠다. 45세 수요일 아침에